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손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리 TV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간요, 주식장이 하여튼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법 강의보다는요, 왜 주가가 안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1시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특례 상장 이거 큰일 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0년도에 우리가 벤처 열풍 불었을 때보다 더 많은 특례 상장들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시청하신 우리 이대리 가족 여러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인터넷 웹서핑 하다 보니까요. 주식장이 이제 얼마나 이제 엉망이냐면은 우스갯소리가 증권가에서 좀 나놉니다.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당신의 최고의 자산이 뭐냐? 그러면 이제 코인, 코인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은 비트코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서학개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뭡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테슬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장, 대한민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건강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건강이라고. 네.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래서 국장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부터 빠져나가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으로 돕니다. 자, 저는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이기가 이제 출범하는데요. 비트코인 이제 중앙은행이 금을 비축해 놓잖아요, 되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을 이렇게 비축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럼 전 세계가 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거래대금보다 많더라. 한동안 비트코인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 또 개인 투자들이 한번 크게 아파한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또 그런 바람이 부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정말 잘 상장이 돼서 또 상장된 그 회사들이 또 자기 보유한 어떤 지분을 팔아서 또 설비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상장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방송국을 오면서요, 명동을 지나치는데 명동에 이제 가면은 백화점들이 있어요. 뭐 롯데백화점도 있고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본점이죠, 그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한국거래소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라고 치면 그 1층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유럽, 뭐 이태리나 프랑스 명품들이 들어와 있죠, 그죠? 뭐 가찌, 파라가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라이비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러면 그런 제품들이 대략 이제 뭐 비싼 거는 몇백만 원씩 한단 말이죠. 물론 거기 가서 구경을 해보면 참 정교하게 꼼꼼하게 뭐 장인 한 땀 한 땀,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소재도 좋고요. 정말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면요, 그 뒤에가 그 롯데나 그 신세계백화점 뒤로 돌아가 보면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남대문 시장이에요. 그럼 백화점에 팔고 있는 똑같은 제품이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3, 4만 원에 팔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그런 백화점이라고 그러면 일반 고객들이 백화점 가서 그런 제품들을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거기서 충분한
유럽 쪽에 이태리나 프랑스 쪽에 이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뭐 철저한 검수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저기 어디 중국에 뭐 변두리에서 만든 그 짝퉁이라고 하는 가짜 상품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남대문 시장에서 3만 원, 4만 원에 팔리는 게 몇백만 원씩 팔린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사회적인 문제고 큰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왜 안 가느냐. 제가요,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금투세가 이제는 시행을 하든 아니면 유예를 하든 폐지를 하든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리스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미국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더라. 그러니까 일부 방송을 보면서 금투세가 이제 그 폐지가 되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또는 뭐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 보실게요. 화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제가 뭘 해놨냐면요.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대만 가권, 그리고 다우지수, 나스닥.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이 자리가 어디 위치냐면 정확한 이제 23년도에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요. 정확하게는 22년 11월 달, 예, 그 기준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23년. 지난 그 2년 전, 그러니까 이때는요, 다 똑같습니다. 이때는 팬데믹이었고요. 전 세계가 팬데믹, 다 똑같았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이제 유동성을 이제 풍부하게 돈을 풀었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도 고점 기준으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또 조정을 줍니다. 어쨌든 파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줬고, 제가 지금 화살표 친 이 부분부터 주가가 다시 크게 오르기 시작해서 전 세계 증시가 에브리싱 랠리를 펼쳤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냐? 자, 이건 코스피고, 자, 코스닥을 제가 똑같이 화살표를 그어놨습니다. 이제 코스피 이 화살표, 그다음에 코스닥. 자, 오늘 이거는 한 이틀 전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 방송국에 전해줬던 거고요. 2,400 밀렸고요. 700선도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자리부터 우리는요 가지를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갔다고요. 그러면 2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냐.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냐면 22년 11월, 자 보세요. 22년, 여기가 22년이에요. 22년. 자, 22년 11월에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자, 주가 조작 세력이 노린다. 이런 주식 조심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22년 11월 달에 상장 폐지 요건을 완화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년 연속 자본 잠식률 50% 이상이 되면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완화했고요. 심사로.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 그러니까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벌어지면 기업 심사를 벌여가지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자체를 삭제를 한 때가 바로 2년 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기존에 지금 큰 박스권을 이루면서 계속 주가가 지금 대한민국 폭락을 하고 있고 2월 달부터 저는 이 자리에서 뭔 방송을 했냐면 이거는 시장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종목은 시장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신규 상장 종목 이거 추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공모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각 주관사들이 이제 증권회사인데 이런 회사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장돼서는 안 되는데 이것 자체를 삭제시키고 완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 시장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그런 종목들을 마구마구 상장시켜서 완전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올 2024년 2월부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종목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끝까지 꼼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전 좀 기억나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망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거래소가 이랬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나 그리고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이거는 독립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정권이 휘둘리지 않고 아주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되는 곳이 맞는데 나는 왜 상폐 요건을 완화하고 5년 연속 적자 회사인데 왜 상장 폐지 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삭제시켜 버렸고 그대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게 할까라고 정말 의심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장이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제가 외국인 투자 회사라도요 우리나라 회사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빨간색, 파란색 다 보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나 금융 쪽은요 정치적인 잣대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이거를 원복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혼자 외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보실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크게 올라서 다시 다른 나라들처럼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까?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원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더러 아까 얘기했던 자본 잠시 50% 되면 상장 폐지시켜야 되고 3년 연속 적자인데 1년 연속, 4년 연속 적자가 되면은 예전에는 상장 폐지를 시켰다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특례 상장으로 막 300개, 400개씩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회사 가치가 뭐 500원, 1000원도 안 되는 그 회사를 막 4만 원, 5만 원에 사게 해서 지금 만 원, 막 4분의 1 토막, 뭐 3분의 1 토막씩 됐단 말이죠. 그럼 그 회사가 결국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됐고 지금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런데도 마구마구 계속 상장을 시키는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아니 여당과 야당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 중국선 쓸어 담는데 싸도 안 산다. 한국 왕따 굴욕.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서 이거를 원복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원복시켜 놔야 된다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 서울도 그렇고요. 뭐 부산이나 큰 뭐 광역시 뭐 특별시 이런 데 가보면 중심가라고 하는 그런 그 상가들 보면요. 한 집 건너 하나가 지금요. 우리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다 폐업하고 한 건물, 한 상가 건너 하나씩 여러분들 지금 다 공실입니다. 임대 붙여놨고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안 좋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일본과 중국, 대만까지 투자금이 몰리는데 K증시, 한국증시만 지금 유출이 되고 있어요. 34억 불이. 그리고 PBR도 0.9배 저평가인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대만, 일본, 중국 다 지금 좋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게 이제 기사에 나온 겁니다. 예. 그 코리아 마켓 한경 출처 밑에 하단에 제가 표기를 해놨고 여기서 뭐라냐면 10월 한 달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주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에서만 글로벌 펀드의 투자 자금이 유출됐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얼마나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외면받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면 왜 외면을 받는지를 아셔야 돼요. 물론 수많은 증권방송사들이 수많은 시간대에 모든 이제 어드바이저나 파트너나 어떤 전문가들이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왜 안 가는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고 자 보십시오. 국장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면 뒤통수 맞는다.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진 것도 악재로 자리 잡았고 21년에서 22년 카카오페이 뱅크 그다음에 LG엔솔 쪼개기 상장 자본시장이 소액주주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줬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136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건 33% 급증했고 이제 금양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했죠. 지난 9월 몽골광산 개발 사업의 판단 오류였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1,6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자, 이거는 2차 전지 관련 쪽은 끝난 거고요. 예. 그래서 뭐라고 나왔느냐? 금양이 최근 과도하게 부풀린 몽골광산 관련 실적 전망을 정정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고 신공장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를 이끌었던 삼성 SDI 출신 이향두 사장이 약 1년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났다. 그래요. 이거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정상이에요. 잘 보세요. 더본 코리아가 이게 이제 백종원 대표가 상장을 시켰습니다. 잘 보세요. 신규 상장은 뭐가 신규 상장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더본 코리아 일봉인데요. 자, 일단 64,500원 찍고요. 하단은 41,200원까지 갔었고 최근에 좀 다시 올라서 5만 원대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더본 코리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백종원 씨 같은 분들이 나는 오히려 정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뭐 방송 같은 데서 그죠? 뭐 골목식당이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다 죽어가는 상가들을 살리고 저는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친구가 우리 백종원 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더본코리아를 재무제표 보면요. 일단 대주지분이 75%고 잘 보세요. 여기 안정성 지표도 괜찮잖아요. 여기서 잘 보세요. 제 얘기 잘 봐요. 자, 이 회사 매출액 영업이익을 보면은 22년 여기 쭉 자 제가 지금 이게 캡처를 해왔는데 매출액이 점점 늘죠. 1940, 2,800억, 4,000억, 4,400억 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요 점차적으로 늘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도 꾸준하게 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요. 이런 회사가 상장해야 되는 거라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이런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요 점차 줄고요. 유보율도요 늘어요. 4,000%에서 5,000%, 6,000%로.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고요. 이렇게 상장을 하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이걸 믿고 투자를 하고 이게 진정한 공모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BPS 청산가치도 7,400원에서 9,100원, 11,500원. 자, 분기로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어디까지 나왔냐면 12,800원까지 나왔어요. 12,800원까지. 뭐가? 청산가치가.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를 12,850원을 2.5배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룰이에요.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질 때 얘를 2.5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32,130원 나와요. 이 회사가 공모가가 34,000원이었으면 이게 알맞게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특례 상장 종목들은 500원, 1,000원 가치도 안 되는 그런 회사를 어떻게 수십 배 불려서 막 49,000원, 5만 원에 공모가를 선정을 합니까? 이거는 비리고 부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8만 원은 이 회사가 32,130원에 다시 2.5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 지수예요. 그러니까 32,000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에 다시 2.5배를 계산하면 한 8만 원 정도가 이 회사가 과열 구간에 들어가는 그 가격대가 이 가격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하겠죠, 그죠? 꾸준하게 성장하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8만 원까지 가려면
백종원 대표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 그 더본 코리아가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해서 뭔가 뜻깊은 사업 영역을 좀 펼쳐나가겠다. 코리아 푸드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어떤 그 외국인들이 입맛에 맞는 우리 한국 음식을 개발해서 외국에도 체인점을 늘린다라고 그러면 가치는 되게 크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공모가도 괜찮았고 뭐 굳이 8만 원은 아니더라도 그죠? 8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금액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거죠.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야 돼요. 계속. 그리고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하는 게 맞아요. 이런 회사가. 그러면 여기서 상장해서 자기가 가진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종원 대표는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사업 확장을 위해서 더 키워나가겠죠. 그죠? 이게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 보세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 항목이 있고 거래량 항목이 있고 변동성 항목이 있는데 한번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봐. 당일 종가가 직전 40일 거래일 종가 평균보다 30% 이상 상승한 경우. 두 번째 거래량 항목은 뭐냐면 최근 이 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몇 퍼센트 500% 이상 증가한 경우. 그리고 변동성 항목은 최근 이 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 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이게 지정되면 3일간 거래정지나 마찬가지죠. 30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봉 나오고 그 종가로부터 제가 3714, 2856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주가라는 건요, 예?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가는 예? 상단과 하단을 오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주가는. 알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Y축은 퍼센트고 X축은 예?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라는 건 뭐냐? 투자 경고. 그러니까 투자 주의 나오고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엉망이 되면요. 앞서 얘기한 대로 예, 여기 이제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면 투자 경고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이고. 자, 투자 경고는 이런 거예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어떤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그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다? 가수율을 억제하고 주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냐? 해당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요. 위탁 증거금 100% 납부해야 됩니다. 증거금 100이 되는 거죠. 그죠?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 매수할 수 없고요. 해당 종목은 대용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급등한다. 그럼 매매 거래 정지, 투자 위험 지정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봉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28%냐 56%냐 56% 가는데 기간을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그래서 X축, Y축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식은 개념 수리적 작품이다. 그래서 앞자리만 따서 개점, 수점, 작이다. 이어서 개수작이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고 그래요. 너무 좀 자극적이고 막 선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정적이요? 이거는 지금 얌전한 거죠. 지금 시장으로 표기하자면.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수학적 이론이나 이치에 맞게 작품은 안타깝지만 꾸며서 만든 일이다라는 거죠. 누가? 그들이. 왜 다시 코인에 지금 들어가십니까?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트럼프를. 아니 무슨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금을 비축하는 건 맞아요. 절대화폐니까. 근데 무슨 비트코인을 비축합니까? 비트코인 대통령? 여러분, 워싱턴 DC가 어떤 데인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식은 개념 수리적 작품이다. 개수작이다. 자, 이런 주식 조심해야.
오늘은 제가 스토리 텔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건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21년 11월, 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현 정부, 즉 한국거래소, 이 세상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원복해 놓으면 됩니다. 원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100% 원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한국거래소가 22년 11월 상패 요건 완화한 뒤에 동전주 급증했고 2년 연속 자본 잠식률 50% 이상 형식적 상장 폐지에 해당하던 거를 그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완화했고, 특히 코스닥 시장 종목 5년 연속 영업 손실, 이거는 상장되면 안 되죠. 상장돼 있는 종목도 얘는 퇴출돼야 되는 거예요. 퇴출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둔다. 이건 심각한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종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종목 토모큐모라는 종목입니다. 여기 500원, 자본금 63억, 신성장기업. 토모큐모라는 종목 뭐라고 써 있어요? 475960. 예, 코드 넘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띄어쓰기를 했어요. 6자리를 한꺼번에 읽기가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토모큐브라는 애가 한국거래소 상장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옵니다. 예, 이름이 뭐야? 예, 저 토모큐브입니다. 수험번호 어떻게 돼? 예, 47596번입니다. 어서 와. 그래, 어서 와.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보니까 이미 상장할 때 13,990원 찍고 최근에 이제 11,000원대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특례 상장, 신성장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회사냐? 딱 봤더니 너 뭐 하는 회사야? 그랬더니 홀로토모 그래픽 기술 기반 세포 이미징 됐고. 자, 재무제표는 어때? 그랬더니 예, 저희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여러분, 4년 연속 적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4년 연속 적자가 어떻게 상장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완전 잠식이잖아요. 완전 잠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상장되기 전에 부채 비율 완전 잠식에 유보율이 해당 사항이 없는 이 회사가 상장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매출액이 37억에 영업이익이 67억이고 4년 연속 적자인데, 이게 부채 비율이 11억에 유보율이 500억. 이거는 이거 외국인들이 볼 때 이거 배를 잡고 떼굴떼굴 웃을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이 친구도 미안할 거예요. 저희들 상장해도 되나요? 괜찮아. 2년 전에 완화시켜놨잖아. 야, 운전연소 영업 손실 나도 야, 그냥 삭제해버렸어. 괜찮아. 그리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청산가치 이런 거는 여기 표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이 가고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요, 이 청산가치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이 400개나 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싸그리 샀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간다. 이건 정말 심각하다. 토모큐모. 자, 주가 세력이 녹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가들은 일부, 그러니까 양심적인 전문가들이요. 이분들은 뭐라냐? 우량하지 않은 종목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으면 증시 전체 변동성을 키운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 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로 인해서 선량한 우리 순진무구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줬고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바꿔내야죠.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이 나라 정부, 이거를 다시 원복해놔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금투세? 금투세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다시 이 우량하지 않은 종목은 퇴출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상적인 우량한 종목, 아까 보였던 더본코리아 같은 그런 종목이 들어와서 실적이 괜찮고 회사가 멀쩡한 회사는 외면당하고 무슨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에 회사 부채 비율,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아니라고요. 여기 강진혁이라고 하는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밸류업 정책은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저하는 재고를 넘어 장기적으로 증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냐, 한계 기업의 적기 퇴출은, 그러니까 죽으라고 벌어서 은행 이자도 못 내는 회사들이 많다고요. 이런 회사들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한 회사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이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식 조심해야 된다. 뭐라고요? 이거 자본 잠식률 50% 이상 되면 상장 폐지 사유인데 이거 없애버렸고, 코스닥 종목 어떻게 한다? 5년 연속 영업 손실인데 삭제를 해버렸다?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죽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을 등진다는 거는 국내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야지,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야당도 알고 여당도 알잖아요. 정부도 알고. 그럼 이걸 같이 나와서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요, 법안이 이제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8월부터 시행이 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물론 이제 필요악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칭이라고 그래서, 저 같은 어떤 그 방송 나오는 있던 어떤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을 빙자해서 서버를 외국에다 두고, 그래서 뭐 노란톡이나 뭐 너튜브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돈을 맡겨놓으면 뭐 돈을 뭐 엄청 불려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뭐 사기를 치는 사건. 그러면 그쪽을 차단하거나 어쨌든 그쪽을 잡아서 철퇴를 내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한 2천여 분 정도 됩니다. 그 유사투자자문업과 그 외 어떤 그 이 회원들 간의 소통을 양방향에서 단방향으로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입을 막아버려서, 예, 그러면 이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겠냐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호가 주문장도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시장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한참 전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미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방송은 좀 17년째 했고요. 그 전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부티크도 운영하고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실 때는 어떤지 몰라도 저도 나이를 꽤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건 이제 은퇴를 해서 어디 공기 좋은 데 앉아서 슬슬 그냥 매매를 하면서 살아가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열심히 이제 방송 출연하고 열심히 진짜 진솔하게 어떤 뭐 기법 강의나 또는 어떤 종목, 제대로 된 종목 추천하고 제시하는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로 인해서 같이 서로 좀 협력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지금 막아버리고 뭔가 입을 닫고 뭔가 철저히 봉쇄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삭제시키고 완화시키고, 그러고서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을 상장시켜서 셀비온, 자, 몇 번이야? 예, 308 430입니다. 너는 뭐야? 예, 신성장 기업 되겠습니다.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자본금 63억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이러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세요?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전문업체입니다. 24년 10월 16일 신규 상장했습니다. 충성. 그래, 셀비온. 어때? 장부는 보세요. 예,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야, 미안하지 않냐? 괜찮습니다. 뭐 한다고 그래서, 예, 막 이 부채 비율도 그죠? 이게 막 뒤죽박죽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더본코리아처럼 꾸준해야 돼요. 매출액 꾸준하고 영업이익 꾸준하고, 이게 막 200% 됐다가 해당 사항 없다가 다시 63%로 뚝 떨어졌다가 유보율이 74% 됐다가 다시 그 다음에 266% 부채 비율 됐다가, 이게 무슨 뭐 사설 도박장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산 가치가 300원이었다가 200원이었다가 800원이었다가 200원. 어떻게 이렇게 상장을 합니까? 어떻게 상장을 해서 이런 200원짜리 이런 종목이 어떻게 상장을 해서 어떻게 29,000원에 팔 수 있냐고요. 이 회사 대주주는요, 상장하자마자 이때 딱 던지는 물량도 몇백억을 딱 챙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개그맨 출신 주병진 씨가 상장을 해서 처음에 상장 첫날 자기 집은 일부 팔아서 몇백억이 들어왔는데 좀 허탈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허탈하더라.
결국에는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만. 자, 이게 이제 그 회사는 좋은 회사였고요. 더본코리안처럼. 근데 이게 여러분 상태 생각해봐. 이런 회사가 600원짜리, 300원짜리, 200원짜리가 어떻게 상장을 29,000원에 합니까? 그리고 이게 이 기준이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들어와요. 그럼 코스닥이 전 세계 꼴찌라며요. 꼴찌죠. 아,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누가 들어와요, 이거를? 왜 사요, 이거를? 이걸 다시 원복해 놔야 돼요. 5년이 아니라 3년 연속 적자에 그 다음에도 적자가 시현되면요, 퇴출돼야 돼요. 그리고 자본 잔시 50% 이상이 되면요, 상장 폐지의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퇴출시키고 건전한 시장.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하는 일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관이 왜 한국거래소가 왜 그 기준을 바꿔서 이런 이게 지금 이 종목이요 24년 하반기에 상장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 자리에서 혼자 발을 동동동동 굴르면서 2월 달부터 이야기했던 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방송할 때 대한민국 전문가들이요, TV 방송 나오는 출연자들이요, 종목을 제시할 때는 재무제표를 보여줘라. 재무제표를 보여줘라. 재무제표 보여줘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무슨 신규 상장 종목 엄청나게 그저 막 추천하고 막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계속 반복합니다. 비우량 종목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한계 기업 적기 대주는 증시 전체의 발전을 필요한 조치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진짜 힘들어져요.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어지고. 그럼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부 특정 계층이 얼마나 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30년 일본처럼 40년간 힘들어진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그쪽도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2년 연속 자본 잠식률 50%는 형식적 상태 사유고, 그리고 5년 연속 영업 손실, 이거는 실제 심사 받아가지고 상장 폐지인데 이거를 삭제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상장 폐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5년 연속 이런 회사가 망가진 회사가 들어와도 그냥 특례 상장해서, 그리고 공모가 자체를 너무 부풀려 가지고 200원짜리 아까 보셨던 600원짜리를 무려 4만 원, 5만 원에 거래를 시킨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이 종목 루미로 이것도 지금 24년도 하반기에 상장된 거. 여기 날짜 나오잖아요. 예, 10월 21일 19,180원 루미루입니다. 자, 코드 넘버는 474 170원입니다. 루미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자, 어서 와요. 예, 뭐 하는 회사입니까?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 제조 전문 회사입니다. 예, 잘했어요. 이 회사도 보시자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적자. 이게 완전 잔시에 해당 사항 없음. 막 이렇게 나와요. 600원짜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예요. 청산 가치가. 이거를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신규 상장 코스닥 종목 3, 400개가 상장되는 종목들을 보면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막 얼른 막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2,000원, 3,000원짜리가 상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19,000원 이거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이 회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회사 키워서 꾸준하게 매출액 영업이익 내고 앞으로 발전성인데, 그 특례 상장이라는 거는 자본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회사가 꾸준한 매출액 영업이익 계속 달성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개 상장하는데 하나, 두 개는 껴도 된다 그 말인데, 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작전이라고요. 이거는 이런 회사가 상장하면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게 금감원이고 금융이고 한국거래소에서 안 됩니다. 당신들 조건이 안 됩니다. 이게 맞는 거지. 막 법을 바꿔가면서 이런 회사들을 시장에 끌어들인다는 거는 잘못된 거다. 웨이비스. 자,
62억 500원짜리. 이쪽에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8,500원에 지금 9,2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GNA RF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자, 10월 25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대주분이 상장하자마자 21%니까 이미 다 팔아치운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예? 이거 예?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는 진짜 백종원 씨가 이 방송을 보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백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방송에서 못 보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예? 이게 완전 잠식 뭐 560% 완전 잠식 막 이래가지고 막 무슨 청산 가치가 이거요?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건 여러분들 샀다가 이 회사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뭐 1억 원어치 샀지 오히려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시장 들어온 사람도 나가는 거고 저는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러지 뭐 사지 말라고 2월 달부터 아둥바둥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다시 원복해놔야 돼요. 원복해놔야 돼요. 원복. 원래 자리로 가야 돼요. 원래 자리로 갖다 놔야 돼요. 금투세? 이런 시장에 금투세?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응? 자, 이게 18,500원에서 9,200원. 뭐가? 얘 1,500원짜리를 어떻게 1,500원짜리를 저 18,000원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왜 사고 그다음에 이 주간사에서는 뭐 기관 상대로 아니면 일반인 상대로 공모주 봤더니 막 1000몇 대 1 이거 봐요. 거짓말 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도대체가 대한민국은 지금도 작전 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60년대는 말이에요. 우리가 재건 시대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해 갔어요? 네. 전쟁이 끝나고 60년대는 재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뭐 재건 관련도 이러듯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너진 거 전쟁으로 폐허된 거 그거 치우느냐고 거기다 오발된 게 막 폭파돼서 팔다리 잘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말씀에. 그리고 7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때 뭐 했냐? 새마을운동 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초가집도 치우고 기아로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군부 독재 맞춰서 한 거의 시대였고 그러다 드디어 이제 국민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뭘 달성했냐면 민주화예요. 민주화! 5년 단임제. 이게 병폐라는 거죠. 5년만 하고 끝나니까. 5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짜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다 징역 갔다 왔지. 5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3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돈을 챙기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제가 혼자 떠드는데 이거 안 된다고. 이 사람들 이제 이게 우량하지 않은 종목 시장에 남아있으면 또 우량하지 않는 종목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알토란 같은 돈 주고 샀는데 이게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거 없어진다니까 회사가.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이런 짓 안 해요. 짐바브웨도 이런 짓 안 한다고요. 안 가요. 우리나라는 코스닥 꼴찌라고요? 뭐 OECD 국가 뭐 전 세계 꼴찌라고요? 그러겠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3위를 보세요. 그게 정상인가? 에코프로 청산가치 대비, BPS 대비 2.5배 다시 2.5배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만하란 말이죠. 이제는 그래야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국민이 무지하면 정치도 무지한 거다. 그 얘기죠. 이런 주식 조심해야. 주가 세력 노린다. 예? 자본 잠시는 50% 이상 상장 폐지 사유. 야, 그냥 해. 완화해. 5년 연속 적자인데 괜찮아. 야, 삭제해버려. 2년 전에. 누가? 왜? 그러니까 아까 차트 보셨듯이 우리는 2년 전부터 다른 나라는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할 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 기존에 상장돼 있는 상장 폐지 한계 기업도 그대로 놔둘 뿐더러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한계 기업, 죽으라고 벌어서 은행 이자도 못 내는 그런 회사들이 가치가 500원, 200원짜리 회사를 상장시켜서
5만 원, 4만 원, 18,000원, 19,000원에 개인 투자하는데 떠넘기고 걔네들 몇백억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HM 파마 376270 여기 보면 2만 원에 지금 14,000원. 뭐 하는 회사니? 예, 글로벌 마이크로 바이옴 전문 헬스케어 업체입니다. 그래. 어떤데? 예,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괜찮아. 괜찮아. 멋지네. 양봉이야, 양봉. 양봉이야. 5년 연속 양봉이야. 장대 양봉이야. 괜찮아. 500원에 34억. 괜찮아. 훌륭해.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25%가 됩니까? 더본코리아도 70몇 %인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 아니라고요. 근데 정상 아닌 게 자꾸 시장에 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2만 원에 거래된다. 이런 주식, 비우량 주식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주식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거 다시 돌려놔라. 금투세는 하든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중요한 거는 돌려놔라. 이거 2년 연속 자본 참시 50% 이상 되면요. 상장 폐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3년 연속 적자 회사는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고 4년 연속 적자가 되면은 기업 심사에 이뤄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사가 남아야 그걸 보고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투자를 하고 배당도 받고 그렇게 건전한 시장이 돼야지.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기업이 점점 커나가는 거지. 웬가 잡새들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회사는 있나요? 예? 도대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은 도대체 당신은 2년 전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단방향으로 만들었는지, 왜 개인 투자자들 입을 막았는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노스페이스, 스페이스란 종목 맞죠? 자, 이 회사 1,000원짜리 93억이고 46,000원에 지금 23,000원 기록하고 있어요. 코드넘바, 예, 462 350. 예, 여기 이제 딱 남발을 달고. 안녕하십니까? 이노스페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거래소 면접 본 거예요. 뭐 하는 회사니? 예, 소형위성 발사체 및 발사 서비스 전문업체입니다. 특이나 많았어요. 그죠? 예? 뭔 놈의 위성 관련주. 이마트에 팝니까, 이거? 예. 그러고서, 예, 저희 회사는요, 보시다시피, 예,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요. 매출액 1억, 2억, 어우, 끝내주죠. 그죠? 예, 끝내주는 회사고 지금 현재 우리는 2,400원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아요. 어쨌든 2,400원짜리 회사에 4년 연속 적자고 내년에도 아마 적자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상장한 이유는 예, 상장해서 개인들 돈들을 좀 뺏어가지고요. 뭐 기술 개발도 하고 사무실도 늘리고요. 차도 사고요. 소고기도 먹으려고요. 이렇게밖에 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고 안 간대.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 꼴찌래. 꼴찌일 수밖에 없죠.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2년 전에 당신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다음 종목, 안 된다고요. 이런 비우량 종목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 시장이 우량하지 않은 종목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한계 기업에 빨리 퇴출을 해야 시장이 좋아지는 거지. 어째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문가가 저밖에 없는지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월봉으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 종목이 500원짜리 40억입니다. 이제 자, 이 상단에요. 예, 48,600원. 지금 이제 34,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고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질환하는 어쩌고 저쩌고. 자, 끝내죠. 양봉입니다. 양봉. 부채 비율이요. 자, 처음 봤어요. 그죠? 마이너스 들어봤어요?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예요. 해당 사항 없고요. 마이너스 900원짜리, 800원짜리를요. 얼마에 거래됩니까? 얼마에? 예, 48,600원. 이게 정상입니까? 성 소장이 비정상입니까?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밑에 하단에 자막 나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입을 틀어 막았으니 무료 강연에 예, 소수 인원으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